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 정신 차리면 나도 모르게 다음 화를 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정주행 중. 원래 한국 드라마 안 보는데 오징어 게임은 소재도, 내용도, 연기도 너무 완벽해서 몰입하게 되네요.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와 비평 사이트 더우반의 누리꾼 반응인데요. 무엇보다도 넷플릭스가 없는 중국에서 큰 화제라는 게 대단하면서도 현재 국내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에 오른 오징어 게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토록 뜨거운 반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한국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더니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넷플릭스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전체 순위 2위를 달성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를 강타한 DP보다 훨씬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드라마로 가장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두 주인공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인생의 실패를 맛본 후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이정재가 맡은 기훈은 초반부터 정리해고, 이혼, 사채, 도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훈의 동네 후배인 상우, 또 서울대를 나왔지만 실상은 고객의 돈까지 유용했던 투자의 실패에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요. 이런 등장인물들을 통해 구조조정, 학력사회, 탈북자 문제, 조폭, 외국인 근로자 현실 등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데스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기대를 모았던 작품인데요. 드라마는 456명의 사람들에게 초록색 체육복을 입히고 형광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감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대한 게임장에 모여 지극히 단순한 규칙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1위에 등장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비롯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운동장과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이 하는 단순한 룰이기 때문에 게임 규칙이나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이나 공을 들일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게임을 헤쳐나가는 인물에 집중하다 보면 9편까지 정중행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상당히 잔인하다는 평가와 함께 여혐 발언, 외국인 노동자 비하 등 논란이 많았음에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살게 됐다가도 결국 같은 게임장 안에 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마주친다며 1%가 99%를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는 모두가 약자 을이 될 수 있다는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빚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456억을 걸고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펼칩니다. 탈락하면 목숨을 잃는 리얼 데스매치인데요. 작품을 본 해외 매체 반응으로는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다. 6번째 에피소드는 올해 본 TV 프로그램 에피소드 중 최고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스릴 넘치는 드라마로 승화시켰다. 단순한 놀라움 그 이상을 선사한다. K드라마의 고전적인 표현에서 벗어난 서스펜스 제공한다. 당신의 신경을 자극할 훌륭한 시리즈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이 대본을 쓰던 2008년 당시 빚만 남아 거의 폐인처럼 생활하던 상태로 이런 게임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대본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는 비트코인 등은 코인으로 실제로 일확천금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2021년에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라는 OTT 기업 덕분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직접 투자한 넷플릭스는 TV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작품을 전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이 오징어 게임이 2009년 당시에는 낯설고 잔인하고 상업성이 있겠냐며 투자도 잘 안 되고 캐스팅도 안 됐다면서 제작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수위에 제약을 두지 않아 창작자로서 꼭 필요하다 싶은 잔인한 요소들도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TV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에 아낌없이 투자해 이 넷플릭스에서만 공개하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만 하더라도 한국형 좀비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열풍을 불러왔던 킹덤 아신전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된 정혜인 주연의 DP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헌병에서도 극소수의 인원으로만 구성되는 이 군무 이탈 체포조라는 신선한 소재로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누적 조회수가 무려 10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 공개되어 현재 전 세계 2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배우 정우성이 제작자로 참여해 화제가 되었던 고요의 바다는 배우 공유, 배두나, 이준 등이 출연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배우 유아인을 비롯하여 박정민, 양익중 등이 출연한 지옥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앞으로 이 드라마들이 얼마나 큰 인기를 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한국 드라마 글로벌 넷플릭스 2위를 석권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국내 네티즌 반응으로는 여기 뉴질랜드인데 이곳에서도 2위예요. 갯마을 차차차는 10위고요. 기분이 괜히 좋네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해줌. 정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나도 저러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혐이네 뭐니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는 종자들은 제발 보지를 마시길. 드라마 영화 같은 픽션에 감정이입하는 게 참 수준. 어린 시절 시골에서 동네 친구들과 많이 한 건데 이걸 이렇게 잔인한 게임으로 전락시키네. 주변에 재미없다는 사람 없던데 알바 누가 풀었냐? 빨리 내용 까먹고 또 보고 싶다.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와, 재밌다. 한 번에 다 봤어요. 신랑이 거실에서 밤새 정주행해가지고 잠 못 잤습니다. 다음날 저도 정주행. 추석 때 성인 가족들과 함께 정주행했네요. 시청 연령 꼭 지켜주세요. 솔직히 한국인에겐 전체적으로 너무 익숙한 구조라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 초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원들도 한번 보더니 환장을 한다. 연달아 다른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는 걸 보면 한국에 대해 관심 없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성공하긴 한 듯. 요즘엔 외국인 직원들끼리 서로 다른 드라마나 영화도 추천하고 주변 한국인에게 추천도 받는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난감. 미쳤다. 진짜 단숨에 정주행. 역시 한국 드라마 최고. 호불호를 떠나서 소재가 다양해서 좋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드라마라 생각하고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본 드라마인데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르겠음. 오늘 날 새면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잔인한 장면이 있지만 너무 재밌게 봤다. 구슬 따먹기 유리다리 게임이 쫄깃했다. 정말 너무 재밌게 봐서 전혀 지루한 줄 모르고 단숨에 다 봤다. 연기 구성 연출 모든 것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근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배우들 연기에 극찬을 한다.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현실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고. 이런 장르의 스릴러 공포물은 세계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빠른 입소문 덕에 금방 순위도 오른다. 대단한 작품이다. 이정재가 노숙자 같은 양아치 역할로 몰입감을 높였다. 너무 재밌어서 밤새면서 다 봤습니다. DP와 오징어 게임이 너무 대박이라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다음 대박 드라마가 기대됩니다. 등 한 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했다는 다수의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다양한 소재와 막힘없는 창작으로 멋진 작품들이 쏟아지길 바라며 전 세계가 정주행 중인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